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2026년도 2차 2과목 27강과 28강을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수입 감소보장 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7강 다음에 바로 28강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올해 새로 나온 기대 수입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파일은 동영상 아래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챗 GPT나 노트북 LM으로 사용을 하시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보장 방식의 손해평가 방법에서 이번에 수정된 부분이 이론서에서 좀 잘못되어 있죠. 농업수익 감소보의 산출 가격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기준의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잘못되더라도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의 산출 시 가격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낮은 가격은 작년도 기준이죠. 아마 미처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수작물. 과수작물은 포도, 복숭아, 망감류, 올해 새로 들어온 단감까지를 평가 방법이 조사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두는 자느라고 빠졌다라고 기재를 해 놓으시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종류는 제일 중요한 예찰조사죠. 예찰조사 올해 2026년도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죠. 2026년도 첫 도입이란 말이죠. 첫 도입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찰조사다. 미리 관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2025년도까지는 현장 확인을 안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했죠. 올해부터는 필수사항입니다. 예찰조사를 해야 된다. 요거는 종합위험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착과조사, 과중조사, 착가피해조사, 낙가피해조사 이런 조사를 할 때 특히 예찰조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찰조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네 가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사 종류는 예찰조사부터 해서 피해사실 확인조사, 착과조사, 이거는 과중조사, 이거는 다 아는 거죠.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착과, 낙과, 고사나무, 시설 피해 조사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중에서 예찰 조사할 때 조사 목적이 뭐냐, 그죠? 그리고 조사 대상이다. 대상 제외는 조사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중요하다. 조사 목적은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품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생육조사를 합니다. 생육조사, 그죠? 그 작물의 상태, 생육 상태를 조사한다. 그리고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가수원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대상 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해가 없더라도 한다는 뜻입니다. 조사 방법은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찰조사 쓰라는 문제 5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찰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 목적, 대상, 재해, 조사 방법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수학용 조사 방법 이건 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읽어본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주 산정 방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중조사도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표본 과실 추출, 그죠?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농지당 30개, 그 다음에 복숭아는 40개. 이건 과중조사할 때 과수 16쪽에서 이미 공부한 거죠. 과수 16쪽과 동일하다 하는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별표는
우리가 말미에 5월 말까지 완료되기 전에 별표는 별도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최소 10일 전에, 수학 1일 전,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에서 핵심을 안다면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과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 이상 체크하는 것만 한 번 더 보시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낙과 피해. 낙과 피해도 표본 조사를 실시하죠. 근데 계약자 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표본 조사가 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한다. 괄호 넣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낙과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대 낙과를 품종별 구분해서 조사합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해서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 수를 세고 전체 낙과 수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서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0개를 이렇게 하면 퍼센트를 바로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쉽다. 하기 쉽다. 이렇게 해서 100개 이상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쭉 읽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년 조사, 단감. 네. 단감도 특별한 사항이 없죠.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쭉 읽으면서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주 선정. 다들 이게 지금 했던 게서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조사 대상 주수 계산, 적정 표본주 산정, 이런 부분들은 읽으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3페이지, 그 다음에 615페이지, 616페이지까지는 쭉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16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굳이 다 설명한 걸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시험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시험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기준입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보험금 산정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과거 수입형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재수 이상 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 수입형은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를 씁니다. 요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똑같죠. 모든 가수원의 농작물에 하는 가피자다. 보험가입 금액이 얼만데 피해율 조사를 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이 부분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때 그 피해율을 하는 것은 돈이단 말이죠. 돈. 요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의 핵심은 돈이다. 돈. 즉 가입할 당시 가입할 것의 기준 가격과 그 다음에 팔 때 수확기 때의 가격이겠죠. 수확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수확량하고 관계가 없죠. 수확량하고 관계없이 가입할 때는 10,000원이었는데 판매할 때는 그것이 8,000원 떨어졌다면 2,000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 거죠. 농작물이 자연재해 조사의 화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돈하고 관계가 있죠. 돈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율은 당연히 기실기다. 그죠? 기준 수입이 얼만데 실제 소비하고 그 차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때 기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입할 당시에 평년 수확량과 그때의 기준 가격,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과거 수입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28강에서 이 부분 문제는 기대 수입형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입형은 기대한다 의 기대에 기치니까 이 보험금 공식이 달라집니다. 기피자입니다. 비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기준 수입이라는 거죠. 그 기준 수입이 뭔데라고 했을 때 이 기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입형에서 기대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에 기준 수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 수가 없다라고 메모해 놓기 바랍니다. 기대 수입형은 기준 수입을 가입할 당시에 가입 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헷갈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율은 역시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실기가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준 수입이다. 기준 수입이 뭔데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평년 수확량에서 막수기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풀이 과정에서 우리는 맥시멈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막기수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그냥 막수기로 하겠습니다. 수기로. 그래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을 대비해서 큰값 맥스 수확기 가격이 10,000원이고 기준 가격이 3,000원이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칸 수확기 가격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기대 수입의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항상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000원에 1.5배는 이것이 4,500원이다. 그 수확기 때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 그때의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 수입은 과거 수입형에 대해서는 이렇고 기대 수입에 대해서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에서 막수기다 해서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입은 포도, 망감주, 단감, 복숭아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이 플러스니까 병충해 감수량은 마이너스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수 미평하고 똑같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사 수확량, 조사한 것에 대해서 미보상 감수를 합쳐서 수확기 가격이다. 그래서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은 실제 수입이니까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수미,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다 했지만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가 아니고 수기다. 수확기 가격을 그대로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이제 정확하게 수기다라고 수확기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숭아에 대해서는 조수미의 본명은 수기인데 병충해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과 항상 반대로 간다라고만 하면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수확기 가격이 기준이다. 이것은 민수기가 아니다 하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 1.5배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죠.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했을 때 수확량이 7,000kg다 하면 똑같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다 주어지면 10% 이렇게 하면 되죠. 즉 감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보상 감소를 한다. 그런데 보장한 제의로 인해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 감소량으로 한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감소한 3,000km에 대해서 100% 어떨 때? 요럴 때 보장하는 재해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연재해 조서에 화재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대로 100%에서 3,000km를 전부 다를 미보상 감수라고 한다 하는 부분은 기출에 나왔다면 기출 문제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않았을 경우는 감소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도 착색 불량 정도는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10%에 대해서 더 추가 보장을 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포도, 복숭아, 망감류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니까 이거는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있다. 시험 문제에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할 때는 그 피해율은 기실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실기가 아니다. 요 수입이 아니고 그 피해율은 평수미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막 치다 보면 수확량 보장 추가 보장도 피해율을 기실기로 하는데 그는 수확기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장하는 부분이고, 이 특약은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 피해율은 다르다. 그죠? 그래서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시험에 나온다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피해율을 구하는 거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다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숭아일 때는 병충해 감소는 당연히 미보상과 반대로 간다. 나무 손해보험금은 적과절이나 과수 16종이나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다.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은 손해액에서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또 예상문제 앞으로 이거 할 때 핵심 포인트를 강의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총정리는 기출할 때 예상할 때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핵심 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직업보험금은 이렇게 AA, BB, C다. 여기서 의미하는 A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해액, 이 A가 손해액이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하는 뜻입니다. 민. 그 다음에 추가로 이 부분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도록 준다.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한도 체크를 한다는 거죠.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손해액과 자기부담금.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 손해를 이야기한다. 목적물 손해액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포함되는 것은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또는 잔존물 가축에 쓰는 처리비용이라고 하죠. 가축에 쓰는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 개 합친 것이 손해액이다. A다. 마이너스 A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일 때 그래서 한도 체크를 하고 났는데 이 B는 잊어먹지 말고 비례보상이다. 비례보상일 때는 이제 해가림시설 가축 축사에만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예시설 작물 할 때도 이 부분은 비례보상도 별도로
강조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 비례보장도 있다 하는 부분이 시험에 유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술 파트는 다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고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 읽으면서 총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재보험사 최소 자기부담금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했을 때 이 부분 스몰 A의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이 800만원이 났다 했을 때는 이것의 10% 한도죠. 이것이 80만원 됩니다. 80만원. 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요 소문자 A라고 하는 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 대해서 잔존물 제거인데 한도가 10% 한도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다시 자 여기 하나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공부하실 때 A 목적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800만원일 때 자기부담금은 8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요 손해액은 800만원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80만원이면 880만 되겠죠. 이렇게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 손해가 800만원이 났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80만원까지 해서 880만원이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몰 A 자기부담금은 이것에 또 10%를 합니다. 88만원에 10% 곱하기 10% 880만원 10%니까 88만원이 되겠죠. 88만원 단위가 좀 그러네요. 880만원 이렇게 해서 880만원이 결정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요것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 A의 10% 한도를 먼저 구합니다. 880만원에 10%니까 88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88만원의 구한 값이 최소 30만원이냐 100만원 사이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OK라고 결정이 되죠. 또 하나가 자 A가 목적물 손해가 1000만원 났다. 1000만원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은 200만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게 10% 한도인 100만원 1000만원이고 100만원 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그죠? 그러면 A 값은 1100만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이때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1100만원의 10%를 먼저 구한다. 그래서 110만원이 되겠죠. 110만원이 된다. 근데 자기부담금 한도는 3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1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너무 적게 나오면 30만원, 너무 많이 나와도 100만원 그 사이에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나중에 총 정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꾸만 이 부분들만 읽어 놓고 이해를 한 거하고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런 부분들만 정리하신다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밭작물. 그래서 지금 시간은 쭉 정리해서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작물은 요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들어온 밭작물 품목. 밭작물 이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 자, 이 품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 품목은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암기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은 이제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누가? 콩냥이. 요까지만 공부했단 말이죠.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누가? 콩냥이. 여기서 플러스 구슬 옥자 옥배고등학교를 간다. 요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 놓아야 이 부분이 암기를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양고를 간다 콩냥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했던 작년의 방식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2차 1과목이든 2과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콩냥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고구마. 마양고를 간다 할 때 감자인데 말이에요. 감자는 가을 감자면 되는데 지금 다 들어왔죠. 봄, 고랭지, 가을 감자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다 들어왔다. 갈 때는 제대로 가는 거죠.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누가? 콩. 그 다음에 양배추죠. 양배추는 가을 양배추하고 월동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그 다음 배추는 고랭지 가을 배추입니다. 그 다음에 옥은 구슬 옥자고, 그 다음에 배추는 고랭지와 가을 배추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무입니다. 높은 고랭지 무다. 그래서 제주도의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농업수익 감소분야 아니죠. 고랭지 무다. 그 다음에 가을 무다. 가을 무는 일반 무죠.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감자도 봄 재배, 고랭 재배, 가을 재배. 그 다음에 양배추는 가을 재배, 월동 재배. 옥수수, 배추는 고랭 재배, 가을 재배. 고랭지 무, 가을 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작물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파종일 때 적용 품목은 이렇습니다. 그죠? 이때 마늘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재정식 품목도 적용 품목은 양배추에서 양파 배추에서 정식이다 하니까 정성이 들어갔다 그죠. 정성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식 먹는다 했을 때 정성이 들어갔죠. 그래서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고 그 다음 서양 양자를 씁니다. 양자 서양에서 온 거는 다 재정식입니다. 그리고 추가 있다. 정성을 다해서 심는 추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재정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품목들은 그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경작 불능 조사는 똑같죠.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식물재 비율 똑같죠. 이런 기존 있는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읽으면서 총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 이 부분에서 요거는 밭작물에서 수확량 적기와 똑같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을무, 무에서 수확 적기는 결구 형성이 완료됩니다. 자, 오므라들어야죠. 그래서 무의 수확 적기는 결구 형성이 완료가 될 때, 배추의 수확 적기도 결구,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올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요거는 제가 2026년도 예상 문제집에다가 문제를 내놨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해서 이거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파일 경우에는 콩닥콩닥해서 4주 이상, 그 다음에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 마들 양파일 때 일항폭이 좁을 때는 많이 하지만 일항폭이 클 때는 3주 이상만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기본은 5주 이상이다. 가을무와 무는 10주 이상이다. 고랭지 배추는 6주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항상 나올 수가 있다. 5점짜리 나오기가 딱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방법도 밭작물과 똑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감자는 여기는 20% 이하? 이거 아직 안 받겠네? 미처 수정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나오면 그래도 감자는 농업수입 감소보장의 시험이 나오면 농업수입 감소보장 방식에서 감자에 대해서 이렇게 수확량 조사 방법을 쓰라라고 했을 때는 요거 20% 단위로 한다. 나머지는 밭작물에서는 10% 단위죠. 다 바뀌었는데 미처 아마 담당자가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론수 중심으로 20% 단위로 돼 있구나 정도만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수익 감소보장은 이론수대로 20% 단위로 돼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가을무 표본구간의 작물을 수확해서 무청을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합니다. 가을무, 일반무, 고랭지무. 지금 무청이 제주도에서 무청만 따로 해서 이렇게 육지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무청을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한다는 것, 요거 중요하다. 무청만 따로 판매합니다. 작물의 무게를 잴 때 무청을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합니다. 외엽, 이겹, 내외를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한다. 이거는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체크해 놓고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콩은 10포대 해서 10회 이상. 그래서 콩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때 10포대 그 다음에 10회 이상. 이거는 중요하더라. 요까지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